네, 통합이라는 게 예. 정확한 실체를 놓고 이 정도까지 이런 실체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용서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뭐뭐를 참작해서 용서를 하자라면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국민에 따라 다른 거죠. 주권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네. 이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을 하겠다라고도 설명을 했는데 여러 이제 논란들이 있었고 수많은 분들께서 이제 비판, 네. 어떤 팩트, 정부에서 이 검증 기능이 만약에 인수위가 있었다면 훨씬 더 철저하게 됐을 것이고 그렇겠죠. 또 소위 말해서 애드벌런을 띄우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있었을 거예요. 네. 애드벌런을 띄워놓고 그에 따라서 오는 반응들을 보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아 이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등등에 대한 판단의 여유가 있었을 건데 네. 인수위가 없는 이번 정부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거기에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5기로 뭐 인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지향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장점과 단점이 이제 공존하게 지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했을 때 분명히 어떤 지향점이 있었다. 그런 특정 지향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 했던 인사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데 그 뒤에 임명되고 나서 이제 공식화된 문제들이 나온 게 있잖아요. 2007년에 뭐 부동산 차명 이런 부분들. 예. 그러면 그 자리가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 요구가 됐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첫 낙마 사례지만 네. 더 끌고 가다가는 초기 국정 동력 지금 굉장히 스피디하게 적시에 적합하게 여러 가지 업무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사표를 냈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사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자, 새로운 민정수석이 또 누가 될지 이것도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실에 이른바 이제 어공 네네. 별정직 공무원들이 나오질 않고 있고 네, 80명이나 지금 이제 나오진 않고 사표도 안 사표도 내고. 안 내고 이거 뭡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인격으로 보면요, 예. 대통령 비서실이 대통령 비서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 예.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 이렇게 이제 법인격으로 보면 연속선상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대한 이거 뭐 소스 코드까지 소스 코드 이런 거에 대해서 오픈을 하지 않아서 새로 어떻게 열지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직원들은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날짜도 지나갔고 그러면 본인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다 그에 대해서 일괄로 수령하고 하면 빠지면 되는데 되는데 예,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 면직을 시켜야 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없었죠. 있나요? 당연히 없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냥 속된 표현으로 하면 예. 엿먹어라 하고 그냥 뭐 우리 진짜 저희 그런 속된 식으로, 표현으로 예. 개긴다 뭐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거잖아요. 업무 방해죠 사실은. 그게 사실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 언급했지 않습니까? 무덤 같았다. 네네. 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걸 치운 그거부터 것뿐만 시작해서. 아니라 지금 인적으로도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괴롭히고 있다. 네. 그 말이 맞네요. 네. 그러니까 아예 일을 못하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못하게 망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심하게 표현하면 새 정부 출범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놓고 통합과 예.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갈 길이 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 늘공은 어차피 부처 파견이잖아요. 파견이죠. 파견 복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어공들은 당연히 이제 끝남과 동시에 당연히 스스로 사표를 내야 되는 거죠. 별정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대로 개념상 끝나면 당연히 다 임기가 끝난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서류를 내지 않고 그냥 월급을 받아간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 환수하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거는 엄벌에 처해야죠. 사실은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아간다. 국가 세금을 그렇게 좀 먹는다. 그것도 최고 정점 권력기관의 정점이라고 하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버젓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 네. 용서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뭐 이제 면직 절차를 거쳐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절차상 다 이제 거쳐서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러니까 날짜가 필요하고 홈페이지도 그렇게 해서 하려니
일종의 이제 그 국정 홍보의 수단이자 소통의 채널이잖아요. 홈페이지라는 네. 게 뭐 일방적 홍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능을 못하게 만들었다. 단 하루 단 몇 초라도 못하게 만든 그 자체가 다 네. 법에 저촉이 되는 걸 테니까 엄히 처벌을 해야 되겠죠. 네, 엄히 처벌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속보가 또 나왔는데요.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이죠. 논란이 많이 된 사건이다. 또 뭐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겠다. 또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객관적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객관적으로만. 뭐 저도 여러 가지로 오픈했지만 예. 객관적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하. 엊그제 이제 그 봉지욱 기자가 예. 목걸이 선물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저기를 소재를 쫓고 있다, 찾고 있다 해서 많이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대차로 압축돼서 어느 정도 누구다 신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그 사이에 또 옮겼을지 그건 모르죠 저희가. 그런데 여러 제보들이 들어와요 정말로. 예. 어디. 네네 위치와 그 집에 심지어 벽돌 색깔과 그래서 다 지금 합을 맞춰서 딱 예.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객관적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객관적으로만 정말. 예. 하면 된다. 어떤 그 악어의 눈물 같은 거에 자비를 베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에 이제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고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뭐 중간에 드리게 뭐 되고요. 아파서 못 온다 이런 거에 저기 되면 자비를 베풀면 안 됩니다. 누구는 안 아픕니까? 다 힘들고 아프고. 피곤하고 그렇죠. 바쁘고 예. 일정도 네. 많아요. 근데 윤석열은 상가 지하 활보하는 모습 보면 그게 뭐 중요한 일정이었나? 그건 뭐 반바지에 반팔 차림에 또 아마 구두 같은 걸 좀 신고 뭐 로퍼라 로퍼 그러나요? 뭐 뭐 이런 저거 걸 신고 네네네.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뭐 체포 수순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체포해야 자체는. 된다고 봅니다. 체포해야 된다. 역풍 뭐 정치적으로 어느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예. 정무적으로만 보면 계속 저렇게 활보하는 게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려 더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지극히 정무적인 얘기고 네. 지금은 법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지금 내란 우두머리가 저렇게 나와 있을 시간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보면. 그래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서 원칙을 정확히 보여줘야 된다. 네. 대한민국이 법이 이렇게 살아 있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지점이 뭐고 나중에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지금 그거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내란 이런 내란 외환해체 이런 거에서는 사면도 못하게 하자. 라는 것들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입법을 해야 된다. 그렇네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지금 나와서 활개를 친다. 저걸 정무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저렇게 냅둬야 된다. 예.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동의하기 어렵고 당장 체포해야 된다라고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